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년 차 현직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는 주식을 읽어주는 남자 박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주말에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강조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 대한 이 더블탑을 찍고 앞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내가 뭐 손절을 해야겠다,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단 이제부터는 좀 더 큰 그림을 또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만한 자리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장 일단은 좀 실망스러운 장이 됐죠.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고 아마 약간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생각보다 괜찮은 그런 지표들,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나오면서 장중에 대략 몇 프로까지 올라갔죠? 장중에 9%까지 올라갔다가 좀 아쉽게 갭 상승을 띄우고 나서 한 3%대로 좀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일단 전반적인 시장 상황, 이 섹터의 시장 상황을 그리고 이 K뷰티에 대한 시장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섹터의 힘은 저는 살아 있다라고 봐요. 물론 이런 순환매 이런 테마주의 특성상 이런 순환매로 인한 수급이 좀 돌아오는 걸 기다려는 봐야겠지만 저는 앞으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내려와야 하나. 그리고 중국 시장 쪽의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결국에 지금 나온 건 뭐예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북미 사업 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또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이 약 160% 정도가 상승을 하였고 보시는 것처럼 1조 600억대의 매출과 75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이 약 160% 정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일단 보면은 서구권 매출이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주요 브랜드들이 북미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안 좋게 나왔던 이유가 바로 이 코스알엑스의 실적 여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막 리포트들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만큼의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부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물려 계실 텐데 이제부터는 이런 대응과 전략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끌고 가다 보면 저는 괜찮을 거라 봐요. 그래서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차트 분석, 시황, 타점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영상 말미에 또 이런 상승 시그널에 대한 지표, 무료 공유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어제 장이죠. 금요일 날 장에 영업이익과 매출이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지 개인들이 약 27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 이 외인과 기관이 그 물량을 좀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딱 이것만 보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느껴지죠. 왜? 외인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기관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거래량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거래량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들의 결국 이런 관심도가 높아져 줘야 앞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외인과 기관이 지금 매도했다고 해서 내일 또 매수를 안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기관이 매도했고 외인이 매도했다고 해서 다음날 주가가 또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흘러가면 주식은 너무나 쉽겠죠. 그냥 외인이 매수한 날 그 다음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튀어나왔고 관심도가 저는 분명히 살아났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거의 하한가에 버금가는 하락이 나왔을 때 바로 이 중국 매출에 대한 우려 그리고 코스알엑스에 대한 우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이 있으셔가지고 이런 시그널 상승과 또는 매도, 매수 타점 그리고 눌림목 자리에 대한 또 상승 시그널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 시그널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지표들 다 무료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번호 010-2011-9671로 저에게 암호라고 문자 암호래퍼시픽에 암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앞으로 나오는 이 장중에 대한 비중 관리 타점 라이브 방송 대응 전략 급등주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주가가 지금 내려갔을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차트를 좀 전체적으로 올해 7월부터 보면은 이 추세가 이어졌을 때 여기에 대한 뭐 한 파동이 끝났다.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ABC 파동을 기다리고 그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상 나오는 것처럼 저는 이게 반등이 나오려면 뭐다? 여기 저점 이탈을 하던 혹은 여기 바닥권에서 지지를 하던 더블 바텀은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근데 더블 바텀이 나오고 나서 정확하게 영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여기에서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이 파동을 5파동 정도로 이끌어 가면서 이 추세가 상승 추세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 환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물론 반도체와 뭐 자동차가 쪽이 30%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쪽과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 수출 비중이 점차 좀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약간은 위축돼 가고 있어요. 뭐 고환율의 수출 비중까지 그래서 외인들이 좀 많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 K뷰티 쪽 섹터는 이 순환매적으로 다시 한번 돈은 또 돌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 북미 쪽이나 또는 중동 쪽에 좀 우리나라 이런 K뷰티 쪽에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더블 바텀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3분기, 이번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추세를 상승과 조정을 또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까지 저는 무조건 바라봐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일단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나리오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짜 보자면 여기서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이 나왔다가 또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무조건 이게 돌파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 혹은 여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끝이 났고 여기에서 앞으로 단기 고점까지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이 공통적인 건 어쨌든 저쨌든 저는 여기에 대한 단기 고점은 그래도 꽤 높은 가격에서 형성이 될 거라 봅니다. 이거를 지금 가격을 막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가격을 예측하고 간다기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우리가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뭐 수급의 주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더블탑을 찍었을 때 제가 왜 이 상승에 대한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는지 한 번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지우고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점이 낮아졌죠. 저점이 이렇게 낮아졌어요. 살짝 낮아졌는데 지금 볼게요. 이 매도에 대한 심리, 특히나 이 매수 심리가 점차 높아지는 구간. 그럼 뭐다? 예전에 저점을 찍었을 때보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이 매수에 대한 심리가 높아졌다라는 건 여기서 추세에 대한 반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확실하게 떴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잡아볼만 하다. 그리고 여기서 추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조정 파동이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은 우리가 충분히 볼만 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을 내보자면 결국 지금 우리가 가져가야 하는 흐름은 결론적으로 매도할 때는 아니다. 매도할 때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추가적인 매수 타점은 지금 또 괜찮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단기 고점에서 일단은 비중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고점 신호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이다. 힌트와
징후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만 앞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끌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아모레퍼시픽을 계속 이끌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절대 놓치지 말고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번호 하나 남겨놓겠습니다. 010-2011-9671로 저에게 암호라고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 타점이나 이 대응 전략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제가 뭐 돈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타점 그리고 전략 대응 전략 다 알려드릴 거니까 좀 같은 말인데 좀 반복을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주말간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의 흐름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K뷰티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내용들을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제가 보고 있는 게 바로 이 11월 대선 이 대선 관련해서 트럼프 관련해서 또 트럼프가 지금 이제 당선이 될 확률이 유력하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이 수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대선을 이용해서 이 대선에 관련된 이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하죠. 그런 트럼프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부를 해보고 있고, 또 우리나라 현재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또 혼조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성이 뭐 바닥이냐 아니냐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같이 잡아볼 만한 자리들을 만들어 볼 거니까 여러분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대로 그리고 우리가 또 잡아볼 만한 종목들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 나갈 부분들은 또 다각화해 나가면서 좀 같이 이끌어가다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좀 재밌게 주식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는 계속 아모레퍼시픽 좀 추적 관찰해 나가면서 더 좋은 정보, 또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